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면 전 개인적으로 기증리경골을 싫어해요. 아니, 그냥 모든 인공재료를 싫어해요. 기증리경골로 수술받은 걸 후회하면서 자가늑연골로 재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자가늑연골 그리고 기증늑연골, 이 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 참 문제예요. 두 가지 재료 많이 경험한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했죠, 이건 상식이라고.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가정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제품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제품만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그 문제가 당장에 발생하지도 않고 최소한 수개월 지나야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 재료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직해서 그거를 말하는 장사꾼이라면 조만간 가게 망하겠죠. 두 번째 가정입니다. 내가 모든 제품들을 다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제품들의 장단점을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구매자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죠. 나한테는 뭘 팔던 간에 손해가 날 일이 전혀 없잖아요. 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면 전 개인적으로 기증리경골을 싫어해요. 아니, 그냥 모든 인공재료를 싫어해요. 기증리경골로 수술받은 걸 후회하면서 자가늑연골로 재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마치 예전에 매드포가 문제되었을 때처럼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기증리경골 그냥 싫어해요. 그게 제 이유예요. 원인은 대개 코끝이 떨어지거나 주저앉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코끝이 무너지거나 틀어지는 경우, 아니면 코끝이 퉁퉁하게 볼륨이 생기는 경우예요. 물론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증리경골도 생체 조직 기반이다 보니까 염증이 와도 다 녹고 구축 변형으로 이어지지 심한 감염으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증리경골을 많이 쓰는 병원에서 상담할 때는 좋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수술날 되면 변형 가능성 그리고 재수술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이 설명조차 안 한다면 기증리경골을 사용하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료법상의 설명, 고지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기증리경골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죠. 쓰는 양에 비해서는 문제가 별로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보형물만 쑤셔 넣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생각하면 뭐 이 정도 문제쯤이야, 애교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의사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첫 번째, 쓰는 양에 비해서 문제가 많지 않다. 근데 더 좋은 재료가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재료를 쓰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기증리경골을 많이 쓰는 병원들이 이제는 자가늑연골 수술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증리경골의 예측 불가함을 체험하고 아마도 해결책을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는 단순 보형물만으로 쉽게 수술한 때도 있었는데 그런 수술들에 비하면야 아니죠. 더 적합하고 결과가 좋은 수술 방법을 알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예전에 그렇게 수술 받으셨던 분들이 하나 둘 구축 변형이 와서 재수술 받고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젠 그렇게 단순하게 수술하지 않으시잖아요. 환자분들이 또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해서는 안 되죠. 의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성형외과 의사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의사예요. 항상 더 우수한 수술법과 더 좋은 재료의 사용법을 배우려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환자분들께 최선의 치료 결과를 제공하는 게 맞죠. 간혹 가다가 아무 논문이나 자료를 가져다가 근거로 활용을 해서 기증리경골이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스에 대한 논문은 별로 신뢰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수많은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솔직하게 논문을 만드시는 대가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업체의 의뢰를 받고 제작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통계 논문이라고 냈는데 케이스 수가 채 얼마 되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케이스만 골라서. 그걸 과연 통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논문들이 과연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수는 논문을 그저 믿고 따라하고, 중수는 논문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규칙을 다듬어가고 아이디어를 얻어요. 고수는 논문을 항상 의심하고 새로운 원칙을 만들죠. 코수술은 모험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도박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수술을 반복할수록 조직 섬유화가 되면서 한계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서 한 번에 성공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물론 기증리경골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공재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자가늑연골 채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증리경골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여하튼 비중격연골을 모두 사용해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자가늑연골 수술을 하기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는 기증리경골을 사용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자가늑연골과 똑같다는 생각은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재수술 환자분과 상담하다 보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기증리경골이 자가늑연골보다 더 좋은 재료라는 설명까지 듣고 오시는 분들도 봐요. 할 말이 없습니다.
까놓고 말해도 되나요? 자가늑연골 사용 경험이 부족해서 좋은 결과를 약속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했죠. 의학은 상식이라고. 똑같이 늑연골이라면 자기 조직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남의 조직을 가공한 조직이 좋겠어요? 저는 환자분들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성형 전문가 DI 성형외과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